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14장 갈등과 협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학습 목표를 살펴보면 갈등을 보는 관점은 이제 그 전통적인 관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좀 더 최근에는 이제 상호작용적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갈등의 세 가지 유형, 그다음에 갈등의 세 가지 소재, 어디에서 갈등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제 갈등 과정을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갈등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갈등이 발생하면은 이런 갈등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서 협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후반부는 이제 그 협상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먼저 이제 그 분배적 협상과 통합적 협상, 이제 전략에 해당됩니다. 어떠한 식으로 그러한 이제 갈등을 해결할 것인지 협상 전략 두 가지 대표적인 전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협상 과정 5단계요. 그다음에 개인적인 차이가 협상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개인의 어떤 그 특성에 따라서 좀 협상 성과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3자 협상의 기능과 역할, 그래서 둘 사이에 양자가 해결하지 못하면 이제 제3자가 개입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갈등의 정의고요. 물론 이제 갈등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한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다른 사람이 어떤 그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라고 이제 생각할 때, 인식할 때 이런 이제 갈등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자가 뭐 3자 이상이 또는 갈등을 인식하지 못한다. 누구도 갈등을 인식하지 못한다면은 이것은 갈등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갈등이 없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갈등 과정은 대립을 포함하고요, 상충, 상호작용을 포함한다는 거죠. 그래서 의견의 대립 또는 이제 그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경우, 또한 이제 그 집단 역학이기 때문에 그 상호작용이 일어나죠. 그래서 A가 B에게 영향을 주고 B가 A에게 다시 뭐 반대 역영향을 미치고 서로 이제 주고받는 이런 과정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 양립의 어떤 불가능성, 서로 대립하는 거죠. 서로 이제 사실 해석의 차이, 서로 이제 서로 다르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행위 기대에 대한 어떤 의견 충돌.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너의 책임이다. 아니다, 내가 여기까지 관할 건 있다. 뭐 이러한 서로 그 역할이라든가 또는 이제 책임 소재에 대한 서로 의견이 다를 수가 있죠. 뭐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그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갈등을 보는 관점으로서 이제 전통적 관점과 상호작용적 관점이 있는데, 전통적으로는 이제 갈등을 무조건 부정적인 것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형태의 갈등은 바람직하지 않고 회피해야 되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갈등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원인은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서로 이제 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오해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구성원 간의 어떤 개방성과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서로 감추려고 하죠. 내 것만 유지하려고 하고, 내 정보, 내 지식, 내가 갖고 있는 자원들은 남에게 주려고 하지 않고 나만 이제 유지하려고 하고, 자기 것으로 하려고 하는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갈등이 발생한다는 거죠. 또는 이제 경영진이 이제 종업원들의 요구와 열망에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는 거고, 이러한 모든 형태의 갈등은 이제 회피돼야 되는 것으로 보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갈등을 부정적으로 보았으면서 뭐 부정적인 용어들, 폭력, 뭐 파괴, 비합리성,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갈등이 발생하면 이렇게 전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봤다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상호작용적 관점은 이제 좀 더 전통적 관점은 다른 그런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호작용적 관점에서는 너무나, 여기 이제 너무가 들어가죠. 강조하기 위해서 너무나 조화롭고 너무나 평화스럽고 너무나 조용하면서 너무나 협동적이기만 한 집단은
너무 이제 정체되어 있고 정적이고 냉담하고 어떤 그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이 둔감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조직, 이런 집단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도태할 수밖에 없고 발전할 수 없고, 그래서 그 일정 정도의 어떤 갈등은 그 조직에 도움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갈등을 오히려 장려하기도 합니다. 이 관점에서는, 상호작용적 관점에서는. 그렇지만 이제 모든 형태의 갈등이 다 좋다라고만 보는 것은 아니죠. 도움이 된다라고 보진 않고, 이제 이것을 순기능적 갈등과 역기능적 갈등으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능적 갈등, 순기능적 갈등은 이제 집단 목표를 지원하는 그런 건설적인 형태의 갈등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조직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형태의 갈등은 이제 순기능적 갈등이다. 이제 반대로 그 조직의 어떤 그 목표 달성에 부정적인 방해가 되는 그러한 형태의 갈등은 이제 역기능적 갈등이다, 또는 파괴적 갈등이다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단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이 갈등은 그 방해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조직 목표에 이제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방해가 되느냐에 따라서 순기능적 갈등과 역기능적 갈등으로 구분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갈등이 순기능적인지 역기능적일지, 자, 이것은 다음 슬라이드 갈등의 유형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고, 그냥 계속해서도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갈등의 유형을 이제 업무 갈등, 과정, 관계 갈등,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업무 갈등은 일의 내용이나 이제 목표와 관련해서, 즉 물론 이제 그 집단은 일정 정도의 그러한 동일한 비슷한 그런 목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개인들마다 좀 다를 수가 있죠. 개인들이 추구하는 그 집단에서 추구하는 내용이나 어떤 목표가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그 집단의 어떤 그 집단에서 추구하고 있는 내용이나 목표가 다름으로 인해서 구성원들 사이 갈등이 일어날 수 있죠. 이러한 것들은 이제 업무 갈등이라고 한다면, 과정 갈등은 이제 그런 목표라든가 내용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유사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달성하느냐,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느냐, 과정을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달성하느냐는 개인들마다 또한 다를 수가 있죠. 그렇죠. 동일한 목표도 여러 가지 이제 방향,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또는 이제 방법과 관련된 갈등입니다. 자, 그다음에 관계 갈등은 이제 인간관계에서 비롯되는 갈등. 그래서 이제 동일한 방법,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동일한 과정을 통해서 그런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그냥 괜히 싫다던가, 저 사람은 괜히 싫다라고 하든가, 또는 지금과는 상관없이 그 과거에 어떤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감정의 앙금이 남아있다던가, 이런 이유 등에 의해서 인간관계 갈등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관계 갈등은 되게 역기능적이겠죠. 그렇죠. 그 집단의 목표 달성과는 상관없이 그냥 구성원들 사이에 그냥 소모적인 그러한 갈등으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이제 그 업무 갈등과 과정 갈등의 경우에도 적당한 수준, 심하지 않은 수준의 그런 갈등은 순기능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업무 갈등이나 과정 갈등도 이제 지나치게 되면 결국에는 관계 갈등으로 발전할 수 있고 역기능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이제 목표를 향해서 좀 건설한 그러한 토론, 갈등이라 하더라도 이게 이제 지나치게 되면 서로 감정이 상하겠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관계 갈등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갈등의 소재, 갈등이 이제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갈등의 어떤 위치와 관련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양자 갈등이 있겠고, 집단 내 갈등이 있겠고, 집단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 있죠. 물론 좀 더 미시적으로는 이제 개인 사이의 갈등, 개인 내부에서의 갈등. 그렇죠. 여러분 이제 짜장면을 먹을 것인지 짬뽕을 먹을 것인지,
그렇죠? 갈등이 일어나죠. 여러분 내부 내에서 내적으로 갈등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이제 너무 심리적인, 심리학적인 접근 방법이고 지금 여기서는 이제 집단 수준의 오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양자 갈등은 두 사람, 개인들 사이에 두 명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이라고 할 수가 있죠. 두 명이죠, 양자. 그다음에 집단 내 갈등은 집단 구성원들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 또 이제 조직 내에서 집단 간의 갈등, 소규모 집단 사이 어떤 팀 간의 부서 간의 갈등. 그다음에 집단 사이의 갈등은 서로 다른 집단이거나 또는 서로 다른 조직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업무 갈등이나 과정 갈등, 관계 갈등은 위에 두 개에 해당되는 양자 갈등이나 집단 내 갈등을 다루는 거죠. 그렇죠. 서로 다른 집단, 서로 다른 조직 사이에서는 뭐 이러한 갈등이 일어날 리가 없죠. 같이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집단 사이 갈등 수준이 높을 경우에는 이제 그 팀 내 또는 집단 내부에서는 오히려 그 집단 응집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장이었죠. 집단 응집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집단 사이 어떤 그 경쟁을 촉진시키는 거죠. 갈등을 촉진시키게 되면 자신의 어떤 집단에 대한 충성심이 강화되고 또 응집력이 강화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갈등 과정을 5단계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고 이제 이 그 과정을 좀 더 길게 다루게 됩니다. 다뤄야 될 내용이 좀 많고요. 그래서 갈등 과정을 보면 이제 첫 번째 단계는 잠재성으로서만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잠재적 대립 또는 이제 상충입니다. 의도 행동이 아니라 저희 잘못된 번역이고요. 상충, 잠재적 대립 혹은 상충 상태인 잠재성으로만 있는 상태. 그래서 선행 조건으로서 이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선행 조건이 되겠죠. 의사소통이나 이제 구조 또는 이제 개인적 변수. 자, 그때 잠재성에서 어떤 실제로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현실화하게 되면 그걸 인식을 하겠죠. 인식된 갈등과 감지된 갈등, 감지보다는 이제 느껴지는 felt conflict입니다. 느껴진 이제 갈등을 느끼게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느끼게 되면은 우리 둘 이제 그 둘 사이에 또는 뭐 여러 그 집단 사이에 갈등이 있다고 지각을 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이 갈등을 어떻게 이제 처리할 것인지 갈등 처리 의도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뭐 5가지로 경쟁, 협동, 절충, 회피, 수용 이런 이제 의도가 생기게 되고 그런 이제 의도가 생기면 보통은 이제 행동으로 옮기겠죠. 그걸 완전히 억누르지 않는 이상 행동으로 옮기게 되겠고 그러면 이제 그 갈등이 표면화되겠죠. 한 측의 행동과 상대방의 어떤 반작용, 반응 뭐 이런 행동으로 나타나고 이제 결국에는 집단 성과를 향상시키거나 저하시키는 그래서 집단 성과를 향상시키게 되면 순기능적으로 그 갈등이 작용을 한 결과이고 집단 성과가 이제 역기능적으로 그 집단 성과가 저하된다는 것은 역기능적으로 작용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각각의 단계씩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 단계는 이제 잠재적 대립이나 상충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잠재력이 존재하는 거죠. 의사소통에 어떤 장벽이 있거나 이제 구조나 또는 개인적인 변수로서 의사소통 장벽은 서로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됨으로 인해서 이제 그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언어 함의상의 차이, 개인들마다 아무리 항상 정확하게 표현을 하지는 않죠. 개인들마다 그 적용 범위, 의미하는 범위도 다르고요. 약간 다른 뉘앙스를 갖고 있고. 그래서 또는 이제 전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이제 잘못 이해할 수 있는, 오해할 수 있는 소지도 있고요. 불충분한 정보 교환으로 인해서 또한 이제 오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의사소통 채널에 어떤 소음이 발생할 수 있죠. 뭐
뭐 예를 들어서 사과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게 그 정크 메일로 넘어가서 사과를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고, 또는 전화 통화를 하는데 중간에 어떤 잡음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경우, 또는 반대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죠. 또는 의사소통이 너무 적어서, 또는 이제 의사소통이 너무 많을 때도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을 때, 의사소통이 많으면 왜 갈등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의사소통이 너무 많을 때도 이제 필요 없는 말을 할 수도 있죠. 필요 없는 말을, 그래서 괜히 쓸데없는 말을 함으로써 뭐 자기는 이제 많은 의미를 두지 않은 그런 용어가 상대방에게는 이제 상처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의사소통이 너무 많을 때도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또는 이제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집단 규모가 너무 크게 되면 어떻습니까? 규모가 크게 되면 서로 이제 잘 이해할, 다른 구성원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해할 가능성도 있고, 그 사람을 잘 모르면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뭐 착한 사람인지, 뭐 이러한 것도 잘 모르기 때문에, 또는 이제 규모가 커질수록 이제 좀 더 이질적인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죠. 그 집단에. 그런 이질적일수록 이제 다양성, 인구 통계학적 다양성에서 말씀드렸듯이 다양해질수록 갈등 가능성은 높아지죠. 또는 이제 책임 소재와 관할권이 이제 애매할 때 갈등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렇죠. 그다음 이제 개인적인 변수로서는 이제 어떤 특정한 사람이 무례하거나 신경질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있을 때 갈등이 잘 일어날 수 있죠. 또는 이제 감정, 특히나 이제 부정적 감정 상태일 경우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겠고, 가치 차이, 그렇죠. 세대 간의 어떤 가치 차이가 다름으로 인해서 갈등이 많이 빚어질 수 있죠. 부모와 자식, 또는 나이 많은 고위직과 이제 신입사원, 또는 이제 종교나 이념이 다름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잠재성으로서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단계, 이제 인지하고 개인화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당사자들이 갈등 내용을 인지하는 거죠. 어떤 특정한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이제 갈등이 나타났다. 우리 갈등이 존재하는구나. 서로 이해가 서로 다르구나. 토론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과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이제 인지, 또는 지각, 또는 인식,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각된 갈등은 당사자들이 갈등 요소가 존재한다는 것을 지각하는 거죠. 퍼시브드로 해서 이것을 이제 지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인지는 또는 인식, 이것을 이제 같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전에 살펴봤듯이 약간은 다른 개념들이긴 한데,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머리로서 이것을 이제 지각을 하는 거고, 이 지각을 한 것이 이제 느껴지는 거죠. 지각과 필링은 물론 현실적으로는 이제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지만 서로 다른 개념이긴 하죠. 머리로서 지각하는 것과 가슴으로 느끼는 것은 서로 다른 개념이죠. 자, 그래서 지각된 갈등이 이제 느낌으로 오는 거죠. 갈등이 개인화되거나 이제 감정이 개입되고, 감정이 이입되고, 그래서 이제 불안감을 느끼고 긴장되고, 그렇죠. 어쨌든 상대방과 서로 의견이 다르다는 것은 이제 긴장감을 초래하죠. 또 이제 의기소침하거나 또 적대감을 적대감이 형성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개인화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인식하고 느끼게 되면 이것을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제 의도가 형성이 되는데, 이것은 이중 관심 모형, 듀얼 컨센서스 모델로 많이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중 관심 모형은 두 가지 차원에서 협력성과 자기 주장으로 구분하고, 그 각각에 대해서 높고 낮음에 따라서 네 가지, 그 다음에 절충형적인 가운데, 그래서 5가지로 갈등 처리 의도를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협력성은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관심사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정도. 그래서 이제 각각입니다. 2명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한 명 각각의 한 명을 해석하는 겁니다. 한 당사자지 양쪽 당사자가 서로 다 당사자의 어떤 관심사를 만족시키려고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이제 한 명입니다. 또 B는 다른 A는 이런 의도를 가질 수 있지만 B는 또 다른 의도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주장은 한 당사자가 자신의 관심사를 만족시키려는 정도 해서 이제 높고 낮음, 뭐 협력적인지 덜 협력적인지 비협력적인지 자기 주장이 강한지 약한지 뭐 이러한 것들에 따라서 이제 이 그림에서 지금 14-2에 나와 있는 이 네 가지 경쟁, 협동, 회피, 수용 이 네 가지 의도가 생기고 이제 절충형적인 중간적인 형태로서 절충 또는 타협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갈등 처리 의도, 갈등 관리 스타일을 각각을 살펴보면 먼저 이제 경쟁의 경우에는 한 당사자가 자신의 이해만 만족시키려 한다는 거죠. 한 당사자가 자신의 이해만 만족시키려 하고 이제 상대방도 자신의 이해만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이제 주로 제로섬 상황입니다. 즉 파이가 고정이 되어 있고 그 양자가 가져갈 수 있는 몫이 한정되어 있고 그것을 이제 어떻게 나누느냐와 관련되어 있는. 그래서 파이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많이 가져가면 다른 사람은 적게 가져가는 거죠. 똑같은 양만큼. 그래서 나의 플러스는 상대방의 동일한 양의 마이너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플러스 마이너스 동일한 양이기 때문에 합치면은 썸을 하면 항상 제로가 되는 그러한 상황. 자, 이런 상황에서는 대부분 이제 경쟁을 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뒷부분에 이제 협상으로 나가게 되면 이제 분배적 협상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제로섬 상황에서는 이제 서로 더 많은 자신의 어떤 몫을 챙기려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협동 스타일, 협동 의도는 모든 당사자들의 관심사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거죠. 나의 어떤 A의 입장에서 A와 B 두 사람 모두의 관심사를 다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를 갖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협동 의도가 나올 가능성이 많은 경우는 모든 당사자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이제 윈윈이 가능할 것 같은 상황에서는 협동 의도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즉 파이를 키울 수 있는 상황. 뭐 실제 키울 수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자신이 판단했을 때 파이를 키울 수 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협동 의도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윈윈이 가능한, 뮤추얼 게인이 가능한 그런 상황. 그렇죠. 파이를 키울 수 있다고 믿었을 때는 이제 협동 스타일이 가능하겠고, 자, 회피는 이제 갈등으로부터 철수하거나 뭐 무시하거나 억누르려고 하는. 그렇죠. 갈등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이제 그 경우들도 있죠. 자, 어떠한 경우에 어떤 상황에서 회피를 하려고 할까요? 예를 들면 갈등 내용이 뭐 소소할 때, 그래서 내가 설사 이긴다고 하더라도 별로 얻을 게 없다. 그 몫이 그러한 이윤이나 이러한 것들이 이겨서 별로 이 갈등에서 내가 이긴다고 해서 큰 도움이 될 게 없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무시하거나 철수하려고 하겠죠. 또는 이제 제3의 대안이 있을 때는 현재 상대방과의 갈등은 뭐 무시하거나 이제 회피를 할 수도 있죠. 그렇죠. 제3자하고 다시 뭐 의논을 하면 되니까. 또는 이제 수용 의도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관심사보다는 이제 상대방에게 양보를 하는 거죠. 상대방의 관심사를 충족시키도록 하는, 상대방의 요구를 수용하는 거죠. 이런 수용 의도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은 이제 상대방과의 관계가 중요할 때, 그렇죠. 상대방과 관계가 중요할 때는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죠. 특히나 그 뭐죠? 하청업체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원청업체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신들의 어떤 그 판로가 유일한 판로이기 때문에 원청이 이러한 경우에는 상대방과 관계가 그 기업의 자신의 어떤 생존에 중요하기 때문에 수용하려고 하겠죠. 갈등이 있지만 상대방의 관심사, 상대방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키려 하고, 또는 이제 미래의 어떤 양보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현재는 뭐 별로 이 그 갈등 내용이 자신들에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양보해주고 미래에 좀 더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더 강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양보를 받기 위해서 현재 갈등 내용에 대해서는 수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타협은 이제 서로 양보해서 불완전하지만 양자의 관심사를 이제 어느 정도만 만족시키는. 그래서 서로 일부만 서로 양보해서 일부만 얻지만 또한 이제 더 큰 그런 갈등으로 나아가지 않는. 그래서 이제 승자와 패자가 없는, 그렇죠. 결국에는 일부 승자이고 일부 패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양자 모두 충분히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해결된다 하더라도 또 미래에 동일한 그런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다시 발생할 수 있죠.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의도에 따라서 행동할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의도대로 다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직 의도가 있다고 해서 실제 이직이라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그렇지만 이제 많은 경우에는 그런 의도에 따라서 행동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내면적인 그런 갈등들이 이제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어떤 갈등을 표현도 하게 되고 행동으로 옮기거나 반응을 하게 되는, 그래서 가시화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물론 이제 행동은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표출될 수 있고요. 그래서 가장 강렬한 형태의 갈등은 이제 파업이나 폭동이나 전쟁이나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가장 갈등이 강하게 표출되는 그러한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고, 물론 이러한 형태의 대부분의 이러한 형태의 갈등은 역기능적 갈등이겠죠. 그래서 이제 갈등의 어떤 강도 측면에서 그 순서에 따라 보면 아래서부터 위쪽으로 이제 강해지는 겁니다. 갈등이 없는 상태에서 사소한 의견 차이, 오해, 사소한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이제 질문으로 상대방의 이제 도전적인 질문을 하고, 이제 공격적인 이제 언사, 그다음에 이제 협박한다든가 최후 통첩, 물리적으로 공격하거나 상대방을 파괴하려는 공공연한 행동, 폭동이나 전쟁, 이러한 것들이 가장 강력한 형태의 파괴적 갈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 단계는 이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기능적 그러한 갈등으로 끝날 수도 있고, 순기능적 갈등으로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갈등이 기능적인, 건설적인 그러한 경우는 그 이유는 이제 현 상황을 제고하도록 할 수 있죠. 제고하도록 함으로써. 그래서 전혀 이러한 갈등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그냥 과거 했던 루틴대로 해왔었겠지만,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서 이제 현 상황이 과연 최상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죠. 또한 이러한 이제 갈등 상황에서 서로 이제 의견을 주고받고 서로 다투다 보면은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죠. 그렇죠. 또 이제 집단 목표화 활동을 이제 재평가하도록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의사결정 질이 향상되고 창의력과 혁신이 이제 촉진되고, 그렇죠.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나 좀 더 좋은 그런 새로우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도록 함으로써 창의성이 높아질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한 중요한 결과는 집단 구성원으로 하여금 관심과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즉 그전에는 그냥 루틴대로 해왔던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그냥 해왔던 대로 그대로 무관심하게
관성적으로 해왔던 거에 비해서 이런 이제 갈등이 있게 되면 이제 서로 그 대화도 하고 토론도 하고 좀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생각도 하고 관심, 호기심을 갖게 되죠. 좀 더 그 자신들의 어떤 목표나 일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문제점이 드러나고 긴장이 완화되는 수단을 제공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 전에는 이제 서로 불만이 있지만 그냥 꾹꾹 참고 있다가 이런 갈등이 이제 갈등을 통해서 뭐 토론도 일어나고 그래서 그 오해도 풀고 그럼으로써 과거에 했던 그 긴장돼 있던 그런 상황을 좀 더 이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겠고 자기 평가와 변화의 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요. 그래서 다행히 이러한 이제 그 갈등들이 좀 더 좋게 해결되는 그러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겠고 그러나 갈등이 꼭 이렇게만 끝나는 것은 아니죠. 특히나 이제 인간관계까지 이제 그 개입이 되다 보면 역기능적 파괴적인 그런 갈등으로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한 경우에 이제 불만들이 더 생기겠죠. 과거에 비해서 이제 그 서로 해결되지도 않았고 구성원들 사이 서로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 흠집을 내고 인간적인 뭐 공격도 할 수 있겠고 의사소통이 단절되겠죠. 또한 이제 조직의 효과성이 감소되고 조직의 생존을 위협할 수도 있는. 그래서 갈등이 그 증가하게 되면은 이제 그 조직이나 집단이 이제 분리되는 그런 상황, 뭐 정당 같은 경우 뭐 쉽게 볼 수 있죠. 조직 목표 달성보다는 이제 내가 우리 팀, 뭐 우리 부서가 이기는 것이 목적이 되는 상대방을 이기는 것이 그 조직 전체의 어떤 그 목표 달성보다는 단순히 상대 진영을 이기는 것이 목표가 되는 뭐 그러한 역기능적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갈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래서 이제 역기능적 갈등을 이제 그 최소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의견의 불일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실제로는 별로 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오해하거나 방법이 다르거나 뭐 이런 사소한 차이에 의해서 이제 인간관계까지 이제 그 갈등으로 관계 갈등까지 그 이어지는 그러한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의견 불일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출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수의 어떤 갈등은 같은 행동 방식을 두고도 서로 다른 생각과 언어로 해석함으로써 자신들의 어떤 입장에서 해석함으로써 결국에는 이제 그 별것이 아닌 사소한 차이가 큰 갈등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충분히 그러한 실제 갈등이 어디에서부터 초래됐는지를 그 분석함으로써 그다음 그 갈등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그 성공적으로 갈등 관리를 위해서는 이제 당면 이슈보다는 구성원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공개적이면서 솔직하게 토론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제 그 어떤 주장보다는 그 주장을 하는 이유가 뭔지 그런 것들을 실제로 그런 주장을 하는 이유를 따져보게 되면은 서로 이제 그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거죠. 서로 상대방도 이해할 수도 있고 내가 좀 뭐 양보할 수 있는 건 양보하고 상대방이 양보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그럼으로써 갈등을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도서관에서 이제 그 두 명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문을 닫자라고 창문을 닫자라고 주장을 했고 한 사람은 창문을 열자라고 주장을 했다라고 했을 때 계속해서 서로 주장만 하다 보면 지금 내 주장이 뭐다, 내 이슈가 뭐다라고 주장만 하다 보면은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더 그 갈등이 악화 일로로 갈 수 있지만 그 이유를 이제 서로 물어보게 되는 거죠. 서로 이제 토론을 하다 보면 왜 닫자고 하는지, 왜 열자고 하는지. 그래서 열자고 하는 사람은 이제 공기가 탁해서 뭐 닫자고 하는 사람은 뭐 바람에 그 책장에 넘기는 것 또는 이제 소음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제 서로 상대방이 왜 그런 주장하는지를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제 절충점을 찾아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뭐 문을 닫고서 뭐 좀 더
뭐가 있을까요? 공기청정기 쪽으로 뭐 옮긴다던가, 아니면 문을 열고 나서 뭐 귀마개를 뭐 제공해 준다던가, 뭐 이러한 서로 이제 구체적인 방법들은 달리 나타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서로의 이해관계, 서로의 어떤 관심사, 이러한 것들을 이해를 함으로써, 토론을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서로 주장만 하다 보면은 갈등이 악화되는, 인간관계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갈등 관리 기법을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14-4를 보시면 갈등을 해소하는 기법과 갈등을 자극하는 기법 두 가지를 제시했고, 그 상호작용적 그 관점에서는 순기능적 갈등은 조장하고, 역기능적 갈등은 이제 예방하거나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갈등 해소는 이제 역기능적 갈등을 해소해야 되겠고, 갈등 자극은 순기능적 갈등을 이제 자극하자는 얘기죠. 그런 기법들. 그래서 이제 갈등 해소 기법으로서 문제 해결은 서로 토론을 하자는 거죠. 서로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함으로써 이제 직접 뭐 토론을 하게 되면은 이제 오해를 해소하거나, 또는 이제 서로 방법을 찾아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또는 이제 상위 목표를 정하는 것. 그래서 이제 상대방의 협조 없이는 이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그래서 집단 목표를 이제 강조하는, 개인들의 목표, 구성원들의 개별적인 그런 목표보다는 이제 집단의 목표, 조직의 목표를 더 강조하자는 거죠. 자원의 증대는 자원이 부족해서 일어난 갈등은 이제 자원을 증대시킴으로써,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돈이나 승진 기회, 뭐 또는 사무실 공간이 부족함으로써 나타나는 갈등은, 이러한 것들을 늘려나갈 수 있다면 이제 늘려나감으로써 갈등을 해소할 수 있겠고, 회피는 앞에 이제 갈등 처리 의도에서도 살펴봤듯이 이제 그 갈등을 뭐 피하거나 이제 억누르는 것. 완화는 이제 서로 갈등 당사자 사이의 어떤 차이점은 축소하고 이제 공통 관심사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집단의 경우에 개인들의 어떤 목표보다는 좀 더 이제 공통 관심사, 즉 이제 집단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좀 더 강조하는 거죠. 절충은 이제 타협에 해당되죠. 갈등 처리 의도에서 각 당사자가 이제 일부를 포기하는 거죠. 일부는 포기하고 일부는 이제 일부만 충족하는. 권위적 명령은 이제 상사가 부하 직원들이 이제 갈등을 일으켰을 때 이제 권위를 이용해서 명령을 하는 거죠. 이렇게 처리해. 뭐 두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고 갈등 내용을 파악한 후에 이제 권위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처리해라 명령하는 거죠. 인적 변수의 변화는 대인관계 훈련, 그래서 다양성 훈련도 이 중에 하나인데, 좀 더 상대방과 어떤 갈등을 일으킬 여지가 있는 상대방에 대한 어떤 인식, 뭐 이러한 것들을 이제 변화시킨다는 거죠. 행동 변화를 통해서 그런 이제 서로 다름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들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뭐 세대 간의 차이, 또는 이제 성별 차이, 또는 뭐 인종 간의 차이, 문화의 차이, 이러한 것들을 이해함으로써 그런 갈등을 줄일 수 있겠고, 구조적 변수의 변화는 이제 직무 재설계나 뭐 이동, 인사 이동, 그렇죠? 직무 재배치, 또는 이제 조정지기를 신설함으로써, 그래서 고충처리위원회를 뭐 구성한다던가, 또는 이제 직무 설계를 통해서 좀 더 역할을 뭐 명확히, 그러니까 역할이 좀 모호함으로써 이 A라는 역할과 B라는 역할, 직무가 서로 이렇게 모호함으로써, 책임 영역이 모호함으로 인해서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제 재설계를 통해서, 직무 재설계를 통해서 역할을 좀 더 명확히 하면 그런 갈등이 줄어들 수 있겠죠. 그다음에 갈등을 자극하는 기법은 물론 이제 순기능적 갈등을 조장하기 위한 것도 있고, 뭐 관리자나 뭐 상사들이 이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부하 직원들 아니면 상대방들의 어떤 갈등을 조장할 수도 있죠.
이제 대화 기법은 갈등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모호하고 위협적인 메시지를 사용하면서 갈등을 조장하는 거죠. 또는 이제 외부인을 유입하는데 기존 사람들과는 상당히 다른 그러한 가치관이나 그러한 태도나 스타일을 가진 사람을 이제 투입을 하는 거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다양성이 증가하게 되겠고 갈등이 일어날 수 있죠. 조직의 구조조정은 이제 그 해소와는 반대로 혼란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제 그 규칙이나 또는 이제 그 재배치를 이루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devil's advocate, 그래서 의도적 반대자, 악마의 지지자를 투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의견에 대해서 일단 반대부터 하고 보는 반대되는 측면을 계속해서 끄집어내게끔 하는 악마의 그 지지자를 투입하는 것, 뭐 이러한 것들도 이제 그 갈등을 좀 더 자극할 수 있는. 그래서 너무나 평온하고 너무나 일치 단결되어 있고 루틴대로만 해나가는 뭐 이러한 조직에는 이런 악마의 지지자를 투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관리자는 이제 갈등 해결에서 공동 관심사를 강조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죠. 상사들 또는 팀장, 뭐 부장 이러한 사람들, 뭐 CEO는 그 집단 또는 조직의 어떤 그 목표를 강조할 필요가 있죠. 그럼으로 인해서 개인들 간의 어떤 일종의 좀 개인적인 차이, 개인적인 갈등은 좀 더 최소화하고 그 집단, 조직의 어떤 목표를 강조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협력적인 갈등 관리 스타일을 가지면서 집단 전체, 조직 전체의 목표를 뚜렷이 갖고 있는 그러한 집단의 경우에 갈등을 좀 더 효과적으로 또는 이제 생산적으로 해결하는 그러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한 이제 갈등 해결을 어떤 해결 방법, 갈등 해결 전략의 어떤 차이는 결국에 이제 그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될 수 있겠고, 집단주의 문화와 개인주의 문화에서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도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과 같은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좋은 관계 유지가 초점이고 집단 전체의 이익이 우선이죠. 개인들보다는. 그래서 이러한 문화에서는 이제 직접적인 어떤 갈등 표현, 갈등을 좀 더 갈등이 있는 것을 좀 더 부정적으로 보고 이러한 것을 최소화하려고 하죠. 표면화하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간접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제3자를 동원해서 직접적인 어떤 대면, 직접적인 갈등을 어떤 표면화를 싫어하는 그러한 문화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갈등 해결이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에 비해서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이제 의견 차이가 있었을 때는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공개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좀 더 어떤 격렬한 형태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래서 갈등 해결에는 좀 더 유리한, 좀 더 적합한 그러한 문화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갈등을 살펴봤습니다.